여러분, 안녕. 자, 우리 밀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밀도에서 부족한 부분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것들을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를 나타낸 표인데요. 보니까 왼쪽은 밀도가 수치가 오른쪽에 비해서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오른쪽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얼음이나 에탄올, 이산화탄소, 산소, 헬륨 같은 경우는 1, 물이 1이라고 했을 때, 물이 1g/ml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작습니다. 그거보다 작아요. 근데 주목해야 할 거는 지금 물과 얼음을 비교했을 때 얼음은 물의 고체 형태잖아요. 얼음이 좀 더 밀도가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별표를 봤을 때는 이 별표들은 다 어떤 것들일까요? 맞아요. 기체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기체에 해당하는 것들은 지금 아주 수치가 밀도가 아주 수치가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줄 친 데를 보면은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일의 법칙이랑 사르의 법칙 배웠었죠?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고 압력에 따라서도 부피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온도와 압력을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체의 밀도는 25도씨 그리고 1기압일 때 값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1기압일 때 그냥 대기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구상의 대기 같은 경우는 1기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평상시 상태일 때의 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체의 경우와 고체의 경우 각각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었잖아요. 한번 볼게요. 우선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는 어떻게 되죠? 맞아요. 부피는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멀리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밀도는 뭐라고 했었죠?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밀도랑 부피는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는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압력이 높아질 때 기체의 경우는 어떤가요? 부피가 작아지죠. 왜냐면 누르는 힘이 생기니까 부피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밀도는 반비례 관계니까 높아지겠죠. 근데 이때는 같은 질량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체와 액체의 경우를 볼게요. 고체와 액체 같은 경우도 온도가 높아지면 약간 부피가 커지고 약간 밀도가 작아집니다. 반면에 압력 같은 경우는 압력에는 다른 부피 변화가 거의 없다. 그래서 밀도 변화도 거의 없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볼까요? 자, 철은 무겁고 솜은 가볍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만약에 철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같은 크기만큼, 솜과 철이 같은 크기만큼 우리가 양손에 들고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솜이 가벼워요. 그런데 솜을 엄청 많은 부피, 우리가 깔려 죽을 수 있을 만큼 엄청 많은 부피의 솜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솜이 철보다 무거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밀도의 개념을 잘 안다면 이 철이 무겁고 솜은 가볍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식을 한번 우리 같이 써보도록 합시다. 자, 밀도는 뭐분의 뭐였죠? 맞아요. 부피분의 질량이었죠. 그래서 밀도라는 거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하는 개념이었어요. 자, 그러면 같이 우리 밀도를 계산을 해볼까요? 자, 지금 직육면체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가로가 4cm, 세로가 2cm, 그리고 높이가 3cm라고 했을 때 이때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가로, 세로, 높이를 모두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하면 뭐죠? 그렇죠. 24겠죠. 그리고 이때 단위는 센티미터 세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면 근데 이때 고체의 질량이 12g이었대요. 그러면 12g을 이 부피로 나누면 되니까 밀도는 2분의 1 g per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0.5 g per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우리 아르키메데스가 부피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유레카를 외치면서 알았었죠.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넘쳐 흐르는 그 물의 양 또는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늘어난 부피의 양, 부피를 측정을 하면 그 물체의 부피를 알 수 있겠구나 생각했었죠. 그러면 볼게요. 자, 48g의 돌을 눈금실렌대에 넣었더니 30ml였던 물이 46ml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돌의 부피는 몇이죠? 그렇죠. 16ml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돌의 밀도는 48g에 대해서 16ml로 나누면 3g per ml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밀도의 개념을 안다면 이 밀도라는 것에 의해서 각 물질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볼게요. 자, 밀도가 작은 물질하고 밀도가 큰 물질. 그러니까 밀도가 서로 다른 물질이 서로 섞이게 했을 때 위에 위치하는 거는 뭐죠? 그렇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에 뜨게 되고요.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게 되겠죠. 예전에 우리 열의 이동 방법 실험을 했었죠. 기억나나요?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하나는 따뜻한 물 넣고 또 다른 하나는 차가운 물 넣어가지고 두 삼각 플라스크를 맞대게 했었죠.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를 들어 위쪽에 차가운 물이 있을 때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뜨거운 물은 위로 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서 대류라는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밀도 개념을 배우면 이해하기 쉬울 거다라고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자, 같은 부피상에 있다고 해보면 따뜻한 물의 경우는 운동 에너지가 크겠죠. 열 에너지가 크니까. 그래서 같은 부피상의 물 입자가 이렇게 멀리 위치합니다. 차가운 물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에 비해서 운동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같은 부피상의 물 분자가 이렇게 많이 위치하겠죠. 그러면 두 개 중에 밀도는 어떤 게 큰 걸까요? 당연히 입자가 더 많은 차가운 물이 크겠죠. 그래서 밀도가 작은 따뜻한 물이 위에 뜨고 밀도가 큰 차가운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두 물이 섞여서 미지근한 물이 되는 열평형이 되겠지만 처음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여기 물질들을 다 섞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밀도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물이 들어있는 컵에다가 알루미늄 조각이랑 얼음을 넣었다고 해봅시다.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게 뜨고 어떤 게 가라앉을까요? 당연히 알루미늄 조각, 물보다 밀도가 큰 알루미늄 조각은 가라앉고 얼음은 뜨게 되겠죠. 근데 대체로는 고체, 액체, 기체를 봤을 때 고체가 가장 밀도가 크고 왜냐하면 입자가 밀집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순으로 밀도가 큽니다. 여기서 부피 증가라고 한 거는 같은 질량일 때 고체 같은 경우는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액체 같은 경우는 좀 더 느슨하게 붙어 있고 기체 같은 경우는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력이 작용하지도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점점 부피가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고 부피와 밀도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고체가 액체보다 밀도가 크고 그 다음에 기체가 큽니다. 그 다음에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밀도가 큽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었어요. 아까 표에서도 봤듯이 얼음이 0.92g per ml로 1g per ml였던 물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자, 봅시다. 이거는 물만이 가진 예외인데요. 얼음 형성을 했을 때, 물 분자가 얼음을 형성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육각형 모양을 이룬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요. 이 빈 공간 때문에 얼음의 부피가 물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밀도가 예외적으로 물이 얼음보다 큰 이 경우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해되었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혼합물의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소금물의 밀도에 따라 달걀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봅시다. 자, 지금 순수한 물에다가 달걀을 떨어뜨려 봤을 때 어떤가요? 달걀은 가라앉습니다. 지금 물은 순물질이죠. 이 물에다가 소금을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소금물이 되겠죠. 소금물이 되니까 달걀이 떠올랐어요. 자, 소금을 더 넣어볼게요. 어떤가요? 달걀이 더 떠올랐어요. 지금 소금물은 순물질과 혼합물이라고 했을 때 어떤 거에 해당되죠? 맞아요. 혼합물에 해당됩니다. 혼합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소금이 얼마나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밀도가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혼합물의 밀도는 성분 물질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금을 녹이면 녹일수록 달걀이 떠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달걀의 밀도는 일정할 거예요. 밀도는 일정하지만 달걀이 점점 이렇게 떠오르는 이유는 소금물의 밀도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물에 녹아있는 소금의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밀도가 커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합물의 밀도는 얼마큼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었나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